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제 앞에 만들었던 비디오에 총격전이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후속편으로, 그 비디오는 내가 총격전 한 것이 정당방위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했던 총격전이 정당방위로 판결이 안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린 같이 총격전이 일어나면은 경찰관들과 그 다음에 수사관들, 특히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인사건 수사관들이 와서 현장을 수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그래서 그 사건 현장에서 총격전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나한테 과실이 있다든가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인이든지 과실치사든지 그런 걸로 체포가 되겠죠. 그런데 경찰관들이 체포할 때는 가장 중한 그 죄목으로 여러분을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으로 체포가 되겠죠. 그럼 일단 여러분을 경찰서 구치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했던 모든 것을 압수를 하죠. 증거품들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신문을 하겠죠. 그 인터뷰룸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어떻게 일어났냐 그러는데, 한국같이 체포를 하는 당시에 미란다 고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는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수사관들이 죄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때 미란다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영화 같은 걸 보실 때 체포하면서 뭐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 행사할 권리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수사관들이 질문이 그 범죄에 특정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조사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대부분 하루를 그 구치소에서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판사가 사건 개요를 보고 이 사람은 보석금 얼마나 책정하겠다 그러고 하는데, 살인사건도 보면 그게 그 보석금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특별한 경우에 뭐 100만 불, 그 다음에 뭐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되든지 그러는데, 어쩔 때는 살인사건도 보면 뭐 5만 불, 10만 불 정도의 그런 보석금이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석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풀려났지만 재판을 받는 날짜에 와서 재판을 제대로 받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석금이 10만 불일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걸 담보로 법원에 제출하면은 그거를 담보로 잡고 여러분을 내보내 줍니다. 현찰 있을 때 뭐 현찰로 해도 되고 아니면 집을 담보로 잡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10만 불이 없을 때는 보석금 회사가 있죠. 그럼 거기서 내 보석금의 10%를 이 사람들한테 현금을 주고 그 사람들이 그 10만 불을 법원에다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에 가서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날 때까지 재판을 제대로 받으면은 그 보석금 회사는 그 10만 불을 돌려받고 여러분이 거기 10분의 1을 낸 만 불은 장애인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판사의 재량으로 보석금 없이 석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은 보석금 없이 석방을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 OR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경범죄 같은 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중범, 특히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풀려나든지 감옥에 계속 있든지 그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프리리미너리 히어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갈 때까지 과정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히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심, 프리리미너리 히어링을 갔을 때 변호사들이 그것을 싸우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이 개인 변호사를 살 수가 있으면은 변호사를 사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러분 형편이 변호사를 살 만한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재산이라든가 그런 파이낸셜 스테이터스 보고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그것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관선 변호사든지 국선 변호사가 되겠죠.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관선 변호사들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간다는데, 제 고객이 90% 이상이 관선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관선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렇게 여러분이 걱정을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이제 프리리미너리 히어링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히어링을 합니다. 그것은 배심원 재판 가기 전에 판사가 사건에 대한 개요를 듣고, 그러니까 검찰 쪽의 증언을 듣고, 그다음에 증거를 다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변호인 측의 말도 듣고 해가지고 판사가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재판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트라이얼에 가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면은 이제 본인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재판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미국 재판은 court trial이 있고 jury trial이 있습니다. court trial이라는 것은 한국같이 판사 한 명이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거고, 배심원 재판은 12명의 배심원과 두세 명의 백업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이 하는데 판결은 12명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판결을 제대로 못하게 됐으면 그 백업 주리가 다시 한번 그 12명에 포함돼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 재판인지 아니면 배심원 재판인데 거의 대부분, 거의 뭐 99% 이상은 배심원 재판을 갑니다. 그러면은 배심원 재판에 가기 전에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금 집에서 제가 일하는 케이스가 지금 한 10개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케이스의 파일입니다. 갱이 involved in shooting인데 이 서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에 사진, 비디오 이런 걸 다 저한테 보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파일을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비디오랑과 사진을 분석을 해가지고 변호사랑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결격 사고가 있으면은 제가 그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제가 일했던 케이스가 전부 다 현재 지금 24시간 정도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보통 법원에서 20시간을 요구를 해서 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일한 두 케이스는 20시간이 넘어서 또 20시간이 더 거기다 더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일하는데, 저는 변호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피고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관선 변호사 케이스는 LA 카운티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돈을 주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 돈이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냐, 저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이상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분석을 했을 때 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는 더 이상 뭘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죠. 그래서 뭐 이제 변호사가 그 상황에 맞게 다시 이제 그 재판 전략을 짜겠죠. 하지만 제가 이 지금 여태까지 한 5년 은퇴를 하고 한 80 케이스 정도를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적어도 25% 저한테 연락이 온, 재판 끝나고 연락이 온 케이스들 중에서 한 25건은 무죄가 나왔든지 아니면은 더 낮은 범죄로 내려가서 형량이 주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어떤 케이스 하나는 그 판결이 나왔는데 검찰이 피고를 기소를 했을 때 그 증거에 맞지 않은, 세게 기소를 해서 1급 산의로 기소를 했는데, 제가 분석을 했을 때 1급 산의 아니고 기껏 해봤자 과실치사 정도밖에 안 되겠다는 그런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을 했는데, 검찰이 1급 산의로 기소를 해서
그 증거라든가 모든 것이 1급 살인에 안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거는 확실한데 1급 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무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이 사람을 과실치사 기소를 했더라면 유죄가 나왔겠죠. 그렇지만 상황이라든가 증거가 기소한 제목과 맞아야지 판결이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인버브 돼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재판에서 가끔가다 제가 증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셀프 디펜스 케이스에서 셀프 디펜스가 안 돼가지고 체포가 돼서 기소까지 가서 재판을 가게 됐다면은 변호사에게 여러분이 그 총기 전문가한테 이걸 분석을 의뢰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변호사들은 대부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LA 카운티 코트의 그 엑스퍼트 전문가 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은 뭐 한 10명 정도 있는데 지금 일하는 사람은 한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자기네들과 연락이 되고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을 또 잘 아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이 끝나면 배심원들이 판결을 하겠죠. 그다음에 판결한 다음에 판사가 그걸 어나운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형량을 이제 얼마나 주느냐 그 희령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풀려나는 거고 만약에 유죄가 나왔으면은 1급 살인 같은 경우는 20년 30년에서 동신형 아니면 사형까지도 나오고 2급 살인 같은 경우에는 20년에서 무기까지도 나오고 그런 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검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총기라든가 총기법에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 변호사 사시든지 관선 변호사가 있더라도 항상 총기 전문가한테 그 케이스를 분석을 해달라고 맡기는 것이 여러분께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개인 변호사 하시면은 그 변호사비와 그 전문가들을 하여해서 그 사건을 분석하는 게 돈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싸게 먹힐 것입니다. 관선 변호사 할 때는 여러분이 비용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돼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결판이 나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많은 케이스들이 본인은 내가 정당방위했지만 전체 사건을 봤을 때 정당방위로 판결이 안 난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실 게 뭐냐면은 우선 내가 총을 쏘게 됐을 때 내가 왜 총을 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이 꼭 총을 쐈어야만 되는 상황인가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범인을 쐈을 때 다른 사람이 맞으면은 그것은 그 범인이 살인한 걸로 간주가 돼서 범인한테 살인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범인을 쐈을 때 다른 사람 맞추면 그거는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범인한테 살인죄가 쓰여질 수가 있는데 경찰하고 일반 개인하고는 클래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총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훈련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겁을 주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걸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만든 비디오에 CCW 클래스를 가서 여러분이 그것을 들으시면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년간 경찰을 하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대처라든가 또 저희가 계속 그 받은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숙달이 됐을 수 있었겠지만 일반 분들은 그런 훈련을 받을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됐을 때 이렇게 어떻게 이제 다녀가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재판에 가신다면은 꼭 변호사한테 총기 감식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 전체를 살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몇 가지 비디오를 더 만들겠지만 여러분께서 질문 있으시면 항상 제 비디오에 답글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 페이스북 친구 같은 분들은 저한테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그걸 주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비디오도 계속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총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과학수사라든가 그 전문적인 감식 같은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조금씩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